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2월 24일에 있게 될 HSK를 대비해서 우리 적중특강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적중특강은 우리 1월에 있었던 HSK 시험 문제로 같이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해 일부분 1월에 있었던 시험 문제 중에 한 부분을 한번 발췌해봤는데요. 항상 우리가 어휘 찾기를 할 때는 이 어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품사, 용법, 에 맞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다음 2차적으로는 품사나 용법이 맞다 하더라도 의미에 적합한 것도 중요하겠죠. 그 두 가지가 다 맞는 것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 B, C, D, E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의 리마오라는 말은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예의라고 해서 타很有礼貌 예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형용사로 很礼貌 혹은 不礼貌 예의가 있네 없네라는 묘사성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对于 줄여서 对 하고 사실은 같은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 우리가 중국식으로는 개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라는 대상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자, 降落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게 비행기가 착륙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용에서 비행기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미마, 네, 비밀번호죠. 명사성이고요. 비밀번호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패스워드 이런 것도 요즘은 다 미마라고 하죠. 不得不 하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라는 부사고요. 우리 똑같은 부사도 꼭 하나 같이 외워놔요. 只好 只好 같은 말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들을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하나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46번 보세요. 일단은 전체 내용을 읽는 건 좀 이따 읽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是더는 일단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很不그렇다면 很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고 서술어가 되는 뭐가 필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형용사. 그리고 뭐 동사들 중에서도 很 같은 것에 수식을 받는 동사들이 있지만요. 여기서 동사 降落는 很降落가 안 돼요. 그러면 형용사가 되는 것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리마오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A가 될 거예요. 항상 이 괄호 주변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거 갖고 난 도저히 못 찾겠어. 그러면 그때 앞을 봐도 늦지 않다는 거죠. 앞에 내용은 한번 봐드릴게요. 在咖啡馆里 커피숍에서 大声打电话 큰 소리로 전화를 하게 되면 有可能打扰到 누구에게 방해가 될까요? 别人 다른 사람에게. 그것은 很不礼貌的 굉장히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는 제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답 띄우면 안 되고, 자, 일단 주변을 볼게요. 요 심표 뒤에서 괄호가 나오기 때문에 자, 페이지가 나왔어요. 자, 비행기는 지향 장차 뭐뭐일 것이다. 유는요, 사실은 온갖 뜻이 다 돼요, 여러분. 세밀하게 잡으면 10가지 정도의 전치사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짜이도 되고, 종도 되고, 따오도 되고, 빼이도 되고, 거의 다 되는 아이인데 여기서는 20분 후에 짜이의 의미에 가장 유사하다. 그리고 어디에? 다시 짜이부터 首都国际机场 수도 국제공항에 당연히 뭐 할까요? 降落 착륙하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해석을 할 필요도 없이 비행기가 나왔다면 무조건 降落 또 하나가 제껴졌어요. 자, 요 주변을 한번 볼까요? 我们 우리는 改变 바꿨어요. 原来的 원래 있던 爬山计划 등산 계획을 바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 괄호에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동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사 제일 많이 쓰일 거고요. 형용사 그리고 시간명사라고 해서 우리 今天, 昨天 이런 아이들도 今天去, 明天去 이런 식으로 동사 수식이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동사 수식이 가능한 건 뭐밖에 없죠? 부사 不得不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바꾸게 되었다. 벌써 세 가지를 제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주변을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如果 관련사라고 해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죠. 만약 뭐라면 당신께서 忘记 잊어버렸어요. 뭐를? 银行卡的 은행카드의 목적어. 기본적으로 은행카드라는 의미와도 맞고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필요한 명사라면 당연히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다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파트의 특징이 있죠. 4개를 제껴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문제는 더 이상 풀 필요가 없어지기도 하죠. 한번 넣어보면 对于 뭐에 대해서 刚才发生的事情 방금 발생한 일에 대해서 怎么样 그래서 항상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읽을 필요는 없다. 일단 빈칸 주변을 먼저 보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스물스물 앞으로 혹은 스물스물 뒤로 가서 읽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훨씬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부담도 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식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해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독해 이 부분은 순서를 나열하는 파트잖아요. 자, 여러 가지 힌트들이 나올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대사. 대사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인칭대사, 지시대사. 인칭대사는 我, 你, 他 같이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대상, 대신하는 말. 지시대사, 보통 这, 那로 시작하는 모든 말. 这, 那, 这, 那, 这里, 나리, 这么, 那么, 这样, 나양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인칭대사가 예를 들어 타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타가 누군지 배경이 앞에 더 깔려야 될 거고 这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그럼 이것이 뭔지 역시 배경이 앞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사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관련사라고 해요. 虽然, 但是, 如果, 지요. 이런 짝들의 흐름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죠. 자, 일단은 관련사가 보이는데 지금 보면 不管 뭐뭐에 관계없이 또 근데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당장 큰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또가 다른 곳에 있어야 순서 나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지금 한 곳에 들어왔어요. 그 대신 뭐가 보이냐면 내용을 한번 보니까 不管将来是 지용은 가난하고 후는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용엔 아이 타라는 무슨 대사? 인칭 대사가 보입니다. 그가 과연 누구일까요? 한번 다시 볼까요? 从孩子 아이가 出生的 출생했던 那一刻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나는 결정했어요 하고 이 문장은 또 완벽하지가 않고 그리고 C는 보면 다시 타가 또 언급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타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결국은 하이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빙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자. 빙은 동작과 동작을 연결하면서 이거 하고 또한 이거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면 일단 하이즈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 그를 얘기해야 할 것이고 빙은 앞에 동작이 먼저 한 가지가 더 선행되고 영원히 사랑도 할 거고 또한 그에게 책임도 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띄우면 좀 겹쳐질 텐데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나는 뭐라고 결정했죠? 어떤 일이 생겨도 사랑도 하고 또한 책임도 지고 이때 타와 타는 하이즈를 나타내고 이런 흐름으로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관련사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G, A, 요, B, A 하기도 하고 B 하기도 하죠. 그럼 이 순서는 이미 정해졌어요. 자, 그런데 앞에 지시 대사 뭐가 있죠? 这样,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하면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앞에 배경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건 한 방에 끝난 거예요. 무조건 A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지시대사, 인칭대사, 대사를 잘 이용하고 관련사 흐름을 잘 체크해내시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주 일부 문제는요. 정말 하나하나 해석을 해봐야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풀리기 때문에 항상 이런 체크 방법을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독해 3부분이에요. 독해 3부분은 당연히 문제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더 좋기로는
A, B, C, D도 읽는 것이 좋아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니까요. 根据这段话 이건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 뭐 당연히 이걸 보겠지, 딴 걸 보겠어요? 人的性格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아주 큰 힌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좀 이따 우리 사람의 성격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A, B, C, D 很难改变 바뀌기 어려워요. B 是多方面的 다방면의 것이에요. 和性别有关 성별과 관계가 있고요. 受父母影响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요. 자, 올라가셔서 처음부터 훑으면서 성격이 최소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쭉 봅니다. 쭉 보고 찾았어요. 여기만 한번 살펴보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없으면 또 앞에 보든지 뒤에 보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人的性格是多方面的 따라서 정답은 B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하려고 하는 건 지금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잖아요. 막 2시간 호흡을 갖고 지금 와서 시험 직전에 독해력을 기르고 그게 아니에요. 시험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자꾸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해석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说话人 이 화자는 送给了阿姨什么 어떤 말이 중요할까요? 送给了阿姨 이모에게 선물한 거. A. 帽子 모자, 皮鞋 구두, 鲜花 꽃, 杂志 잡지. 자, 그러면 일단 올라가서 이모한테 선물을 어디서 하나?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我送给阿姨一双皮鞋 답이 B.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쌤이 그런 문제만 뽑아가지고 지금 풀이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4급은 대부분은 이렇게 풀려요, 여러분. 그나마 이제 4급이 독해가 호흡이 길어져서 2문제짜리가 뜨게 되면 조금 찾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보통 이런 경우 2문제 중에 한 문제는 방금처럼 쉽게 찾아지고요. 나머지 한 문제는 글 전체의 흐름을 묻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앞에 거를 한번 보시면 中学生이 보기에 요거는 일종의 구문인데요. 짜이 사람, 칸라이 누구누구가 보기에 中学生이 보기에 무엇이 행복입니까? 가장 중요한 말은 얘네들이 보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中学生을 한번 찾아볼 거고요. A. 一块蛋糕 케이크 하나 年轻美丽 젊고 아름다운 것 身体健康 건강한 것 取得好成绩 자, 그러면 中学生 찾아서 달립니다. 여기는 3살짜리 아이 아닌 것 같고요. 中学生 여기서 답 나오게 돼 있어요. 取得好成绩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주어입니다. 뭐이죠? 幸福 행복입니다. 따라서 이미 정답은 D. 보통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앞에 한 문제짜리랑 별반 차이가 없고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이제 보통 크게 물어요. 약간 주제성 같은 거. 이 글에 따르면 행복은 크게 묻는 거죠. 네. 자, A. 能轻松获得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B. 要用心去找 열심히 마음을 써서 찾아내야 되는 거. 经常被回忆 종종 기억이 되는 것. 有标准答案 표준 답안이 있는 것. 자, 이때 여러분 아까 흐름을 다시 보세요. 3살짜리 아이들은 怎么怎么样. 자, 마침표. 中学生은 怎么怎么样. 네, 마침표. 一位阿姨怎么怎么样. 先生 남자는 怎么怎么样. 老人 노인은 怎么怎么样. 여기까지는 뭘까요? 우리가 한국어식으로 얘기하면 논거, 어떤 논점, 나의 결론, 주제를 제시하기 전에 하나씩 다 설명을 근거로 든 다음에 사실은 주제성 나올 거예요. 幸福没有 없습니다. 이거 标准答案 따라서 이거는 절대 답이 아니에요. 표준적인 답이 없고요. 但是 제가 오프라인에서 되게 잘하는 말 但是가 최고야 이런 말 해요. 그러나라는 말을 썼다는 건 무슨 말이죠? 여기서부터 내가 진짜 이제 얘기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러나라는 말을 썼는데 앞에 말이 진짜일 거면 그러나를 쓰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 진짜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여기 있을 거예요. 只要就 우리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只要A 就 B A 하기만 하면 B 할 수 있다. 뭐 하기만 하면 你用心去找 답 나왔죠. 열심히 찾아가기만 하면 一定能发现 발견할 수 있다.
보통 두 문제짜리 중에 두 번째 문제에 잘 나오는 유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 한번 훑어봤고요. 자, 그리고 쓰기 일부분, 사실은 어법하고 관련한 사항이 크죠. 이게 제가 1월 시험으로 하지만 결국은 항상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번에 요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놓는 것만으로도 이미 2월 시험 준비는 충분히 될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형용사 수라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문장의 서술어가 형용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어가 있고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면 좀 좋은 건 문장이 끝나고 더 이상 동그라미 목적어는 오지 않을 거니까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나열을 하실 때 항상 뭔가 꾸미는 말로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 10마이터, 한 이런 것들은 괄호를 해서 시각에서 조금 제껴주시고 항상 서술어를 먼저 찾습니다. 서술어는 뭐죠? 두껍다. 서술어가 딱 잡히면 이제 주어가 나와요. 뭐가 두꺼울까요? 내가 두껍다? 말 안 되죠. 예, 와즈가 두꺼워야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꾸미는 성분에 적합하게 나열하시면 되는데 정답을 띄워보면 네, 양말은 양말인데 어떤 양말? 我新买的 내가 새로 산 양말이 흔히 보통 형용사를 꾸미게 되죠. 두껍습니다. 네, 요렇게요. 자, 그 다음은 동사수라문이요. 동사수라문은 형용사수라문보다 조금 더 복잡해져요. 왜일까요?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주어 여기 있죠. 동사가 들어가면 목적어라는 게 하나가 더 올 수 있게 돼요. 자, 목적어는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길이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수라문보다는 문장이 길어질 수 있겠죠. 자, 그냥 한국어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주어를 꾸미는 말 우리 관형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목적어도 관형어. 혼자 꾸밀 수 있으면 그냥 냅두시고요. 필요하면 더 쓰려면 요 더를 써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부사어는 서술어를 앞에서 꾸미게 되는데요. 부사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어요. 시간명사도 있었고요. 진티엔, 주어티엔 같은 것들. 그리고 형용사도 있었고 부사도 있었고 또 조동사 이런 것들이 부사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냥 꾸밀 수 있는데 특히 형용사들 중에 이게 꾸밀 때 나는 꼭 더를 써야 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더가 바뀌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똑같아요. 수식 성분은 날려버릴게요. 확실한 수식 성분은 인가의 조동사 이런 것들은 조동사, 후샹 서로라는 부사 이런 것들은 다 부사어니까 핵심 성분은 아닌 거예요. 자, 주어보다는 서술어를 먼저 찾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자, 동사가 딱 하나 있어요. 존중하다. 그러면 주어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뭐뭐 사이 이것도 일종의 명사 성격이죠. 뭐뭐 사이. 그리고 런위, 런이 있는데요. 이건 의미상 사람과 사람 사이. 그렇다면 지금은 목적어는 없는 문장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존중해야 돼요. 네, 인가이를 써서 서로 존중을 인가이 해야 해요 라고 나열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88번 볼게요. 이게 붙어 있어서 동사가 보이거든요. 지에 쇼, 봤다. 근데 앞에 정자이라는 부사가 같이 붙어 있네요. 정자이는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주어와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를 한번 찾아보죠. 받는 것에 주체가 필요한데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모든 학생들이 받겠죠. 그러면 이제 뭐를 받냐? 안전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교육을 받고 안전은 수식 성분으로. 그래서 다시 정리. 모든 학생들이 꾸미고 정자이 받고 있는 중이고 꾸미고 안전교육을 이렇게 되셨죠? 자, 다시 동사수라문 한 대의 당연히 수식 성분 그리고 당시 같은 게 시간 명사예요. 당시 같은 거는 당시에 하는 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뭐 어제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간 명사는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 昨天하고 아이고 문장 맨 앞으로 툭 던져 놓고요. 주어 동사가 시작되셔도 괜찮고요. 我昨天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위치가 아예 앞쪽도 괜찮고 사이도 괜찮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수식 성분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서술어 찾아보자. 没有 주어를 이미 달고 있어요. 주위에 없다. 그러면 끝났네요. 뭐가 없어요?
추주처 되겠죠? 이때 일량이 당연히 추주처를 꾸미게 될 텐데 당시에라는 말은 여기 사이를 지금 비집고 들어가는 게 이미 틀려 먹었어요. 그래서 앞에 빼도 된다 그랬죠? 당시에 수식성분 주위에는 없었다. 한 대의 택시도 없었다. 네, 자 내려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미 붙어있는 상태고 동사는 너무나 확실하게 러가 붙어있는 거절했다. 그럼 누가 무엇을 거절했을까? 자, 뜻밖에도 같은 부사 다 빼고 나면 딱 두 개가 남아요. 그가 초대를 거절했네요. 요거는 너무 쉽죠? 그가 이미 부사가 있기 때문에 수식을 받고 뜻밖의 거절했어요. 뭐를? 워더 또 붙어 있었어요. 야오칭 해서 초대를 거절했다. 네, 동사수렴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뿌 당연히 수식성분이죠. 동사부터 찾을게요. 부합하다 그러면 주어 뭐가 뭐에 부합하지 않는지. 자, 명사성은 두 개가 있어요. 어법, 문장. 그럼 당연히 문장이 어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얘가 주어, 얘가 목적어. 이미 관형어는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인데 칠판 위에 문장은 부합하다에 부정부사 뿌를 써서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어법에.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도보어예요. 대부분의 경우 정도보어는 이 위의 유형으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술어 자리에 뭐 동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는데요. 그가 说的, 예, 더를 항상 연결고리를 써주시고 말을 하는 정도가 怎么怎么样 묘사를 하는 거죠. 很好. 그런데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2월 시험 모르잖아요. 미리 대비를 좀 할게요. 특히 이 서술어가 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올 수가 있어요. 즉 중국어를 말하는 정도가 잘한다 할 때는 두 번 가요. 他说汉语 하고 다시 동사 또 써요. 说得很好. 이때 사실상 뒤에 동사가 진짜 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 동사는 생략하는. 그러면 他汉语说得很好. 네, 이것도 꼭 알아두시는 것이 일단 안전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수식성분 더가 붙어 있는 것들은 좀 빼버리고요. 시에가 핵심 서술어인 것이 확실해요. 왜? 뒤에 더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쓴 정도가 어떠하냐가 될 거고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주소밖에 없죠. 꾸밈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났죠. 정도보어를 뒤에 붙여서 信封上的地址, 네, 편지 봉투 위에 적혀 있는 이 주소는 썼는데 그 정도가 어떻다. 정도보어 붙고 详细, 충분히 상세하지는 않습니다. 구조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동양보어. 어쨌든 방금 뭐였어요? 우리가 정도보어, 동양보어, 보어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우리 서술어를 앞에서 꾸미는 건 부사어라 그랬어요. 뒤에서 꾸미는 걸 보어라고 한다고요. 서술어 뒤에서 올라오는 거. 그래서 정도보어도 서술어 뒤에 있죠.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동양보어도 서술어 뒤에 옵니다. 그래서 서술어 뒤에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보어를 쓰시면 돼요. 자, 보시면 주어는 넝을 이미 붙여 있고요. 종신 다시 한번 새롭게 라는 부사는 당연히 수식성분이 될 거고 많은 끝에 붙이면 되는 일이고 동사는 확실하게 뭔가요? 지향, 이야기하다. 이때 한 번, 두 번 하는 동양보어. 우리가 보통 한 번, 두 번 할 때 츠 많이 쓰시지만 비행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보통 비행 같은 경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 번. 예를 들어 책 같은 걸 제가 저 이 책 한번 봤어요. 칸고 이츠 이러면 지나가다 이런 책이 있네. 이렇게 한번 본 게 돼버리고요. 이 비엔해야 안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 번. 그래서 보통 영화를 뭐 재밌어서 두 번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 번.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 번. 방금 했던 말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 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해서 비엔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과정에 핵심이 있는 동양보어. 자, 뭐 순서는 끝났어요. 당신은 해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번 끝에 마 질문. 물음표 빠뜨리지 말아주세요. 네, 자, 빠자문. 빠진 적이 있나요? 빠자문은 거의 잘 빠지지를 않는데. 네, 빠는 한국어 해석은 무조건 을 아니면 을이에요. 딱
한 두 가지 정도만 신경을 좀 쓸게요. 제가 보통 보조개라는 말 잘 쓰는데요. 보는 부사, 조는 조동사, 전치사는 중국어로 개사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부사 조동사는 반드시 바 앞에 좀 붙여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자문에서 참 중요한 게요. 이게 동사에서 딱 끝이 나면 안 돼요. 뭔가 좀 더 액세서리를 붙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원피스에 이 목걸이 안 하면 안 예뻐요. 뭔가 요런 게 좀 더 블링블링한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러를 써준다거나 보어를 좀 더 써준다거나 정할 게 없어요. 그래도 그냥은 못 써요. 중첩을 해준다거나 뭔가 좀 더 기타 성분이 있어야 된다. 항상 이 두 가지. 그래서 예제를 보면 我已经 이미라는 부사를 먼저 쓰고 把手 손을 시에서 끝나면 안 되고 씻은 결과 보어 쓰고 러까지 깨끗하게 씻었어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니더는 일단 무시해요. 바가 들어왔으니까요. 뭐를 하는 게 들어가게 될 거고 동사는 확실해요. 가오수 목적어는 나에게까지 이미 붙어 있죠. 그럼 얘는 주어가 없겠네요. 바로 상대를 보고 얘기하나 봐요. 바, 니더, 호자하오마 여권 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겸어문. 겸어문은 한 문장에 서술어가 2개 이상, 많게는 3개 정도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건 연동문도 있거든요. 근데 연동문은 예를 들어 동사가 2개다. 동사 1, 동사 2. 자, 제가 말로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我去中国学汉语이런 거는 똑같이 뒤가 学汉 이지만 겸어문이 아니라 연동문인데 확인 방법은 연동문이란 주어 하나에 동사가 연이어서 오는 문형. 그래서 가는 것도 나고 공부하는 것도 나고 주어가 일치성을 보여요. 근데 겸어문을 한번 보세요. 我让他 사동동사가 하나 보여요. 내가 그들어 뭐를 시켰어요? 学汉语 동사 to도 보이죠? 시킨 건 누가 시켰냐면 내가 시켰죠. 근데 주어 바뀌어요. 공부는 누가 해요? 그가 해요. 이렇게 주어가 바뀌게 되면 겸어문이 됩니다. 겸어문이란 이름은 조금 느낌이 잘 안 오죠. 왜 겸어문이라 부르지? 이유는 이래요. 요게 사실은 한 문장 내가 시켰어요. 그를. 자, 이번에는 요게 한 문장 그가 배워요. 중국어를. 사실은 두 문장이 이어졌는데 이게 이어지다 보니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단어가 생겨요. 뭐요? 타가 생기죠. 타는 앞에 서술어에게 목적어 역할을 했었는데 뒤에 서술어에게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두 가지 역할을 뭐 한다? 겸한다. 그래서 이것을 어법적으로 겸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겸어가 있어서 우리가 겸어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랑이 보입니다. 저거는 뭐 빼버리고요. 랑은 무조건 첫 번째 서술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서술어를 좀 찾아야 되는데 서술어가 될 만한 게 뭐밖에 없냐면 놀라게 만든 거죠. 그러면 뭐가 누구로 하여금 놀라게 했는지만 이 두 개를 잘 나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소식이 让我 나로 하여금 很吃惊 놀라게 한 것이 되는데 요렇게 보면 한 문장 이 소식이 만들었어 나를 요렇게가 한 문장 내가 놀랐어. 워는 앞에 랑에게는 목적어 역할을 했지만 뒤에 놀라다라는 동사에게는 주어 역할을 하면서 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무슨 문? 겸어문. 네, 보통 나오는 그 어법의 포인트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험 준비가 많이 될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뭐 사실은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적중을 해드리기가 사실은 힘든 부분이죠. 뭐 맨날 조금씩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단 이제 이런 거예요. 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형용사 같은 경우는 서술어로 쓸 가능성이 일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화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기로는 운동시에라고 쓰면 좋겠지만 자기가 운동이 생각 안 나면 시에라도 써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신발처럼 쌍을 이루는 것들은 슈왕으로 써주시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서술어로 쓰게 되면 这双运动鞋破了 변화를 써서 낡아 버렸어요. 이렇게 쓰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술어로 쓰기. 두 번째는 이 신발을 꾸미는 거죠. 낡은 신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我不想穿 나는 신기 싫어. 这双破鞋 이 낡은 신발. 이렇게 꾸미는 방법. 보통 형용사는 두 가지 정도의 접근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시홍시, 토마토 하고 명사가 제시됐을 때는 서술어가 반대로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홍시를 주어로 써서 시홍시 다음에 어떤 서술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对身体很好 몸에 좋아요. 아니면 这些두 개니까요. 아니면 这两个这些西红柿很新鲜 신선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묘사를 해주는 거. 그래서 명사가 있을 때는 묘사할 수 있는 서술어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2월에 있을 시험에 대해서 1월 기출문제로 함께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것들 잘 기억하시면요. 마지막 마무리로는 최상의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